당국대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이제 학생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그 축제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중에 가장 좀 생각나는 연도의 축제라든지 아니면 생각나는 연예인 혹시 있으시면. 신입생 때 2018년도에 싸이가 오셨거든요, 가수? 네, 가수 싸이님이 오게 된 일화가 굉장히 조금 전설적이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입학하기 전해부터 올라가는데 2017년도에 싸이가 또 오셨는데, 그때 재학생 중 한 분이 너무 신나셔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갑자기 가시게 됐어요. 구급차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재학생분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구급차를 비켜줘가지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싸이가 감동받아서 두 가지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 오겠다. 두 번째, 무료로 오겠다. 오호, 네, 네. 그러면 진짜 무료로 오셨네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교수님께서 들은 말로는 이제 싸이가 직접 학교 쪽으로 먼저 연락을 줬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싸이가 이제 실제로 연예인분들 중에서 행사비가 제일 제가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알기로 한 5천만 원인가? 제가 알기 정확하지 않은데 나중에 이제 PD님이 이제 또 달아주실 거니까요. 싸이가 제일 비쌉니다. 당국대 싸이 왔다는 이야기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 연도에 이제 뉴진스가 여기 왔다. 왜냐면 뉴진스도 이제 제일 핫할 때 오셨던 거여가지고,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2022년도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때 계셔서 보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국민대 송지대는 확실히 축제 라인업에 대한 조금 불만들이 조금 많았던 편인데, 당국대는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올해 글들을 보면은 네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조금 부족했다. 뭐 아티스트 라인업 같은 게 조금 아쉬웠다는 평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로부터 2022년도 이전에는 코로나 시즌이라 축제를 진행하지 못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축제가 이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3일이었어가지고 코로나 이전 세대들은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당국대 출신의 유명인들, 연예인들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면, 당국대에 일단 연극영화과가 있는데 대한민국 5대 연극영화과로 일단 불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대 출신 연예인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시는 거에서 박보영님이라든지 조승우님, 그리고 하지원님, 유지태님, 연극영화과 출신 배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자료 화면을 이렇게 똥 하고 띄워드릴 테니까, 근데 출신이 너무 많으셔서 일일이 다 조금 말씀드리기 힘든데, 혹시 이제 준성님은 조금 생각나시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혹시 어느 분 알고 계시는지? 제일 기억나는 분이 유튜버 가요이님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축제를 하다 보면 학교랑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찾아와 주시고, 실제로 학번은 저랑 똑같습니다. 동기들은 이제 가요이님이랑 같은 이제 교양 과목을 들은 경우도 있고요. 18학번. 네, 맞아요. 18학번. 저도 처음에 누군지 몰랐는데 가요이님이 여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나오셨다고 되어 있고, 혹시 또 다른 분도 있으실까요? 축제 얘기 나와가지고 생각나는 건데, 졸업은 못 하셨지만 네. 학교를 정말 사랑하시는 가수 박재범 분이 계십니다. 박재범님 같은 경우에 당국대 경영 나오시긴 했는데 중퇴 네. 그런 상황이고요. 당국대 경영 나오신 분 중에 저랑 학번이 똑같은 분은 욱태견님, 당국대 경영 나오셨고, 그 밖에 영영과 말고 다른 학과 나오신 분 중에는 서양학과의 나올님께서 편입을 하시고 여기 디자인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연예인이 정말 많이 나오셨구나. 유명인들이 너무 많은, 다른 대학들은 연예인분들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 확실히 이제 단대는 명문인, 또 전통 있는 우리 연영과가 있으니까요. 유명 출신 배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의 이제 장점과 아쉬운 점,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성님 생각했을 때 당국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제가 1학년 때 지원했던 해외 봉사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고요. 네, 해외 봉사 활동 말고도 국도 대장정이라든지 학생들의 역량을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대 브로셔 이런 거 보니까 해외 봉사 프로그램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럼 준성님은 어디 나라를 혹시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로 다녀왔고요. 네. 거기에서 총 6일간의 봉사가 주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일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 같은 데 가가지고 바퍼봉사라고 실제로 밥이나 빵 같은 거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일을 했고, 2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캄보디아 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교육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팀별로 각각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에 맞춰가지고 교실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또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학교에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장학금 제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학교 자체에서도 성적 장학금이 진행이 되고 있고 네네. 저 또한 여러 가지 장학금들을 많이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내 활동들을 참가를 하면은 학교 자체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학교 자체에 스터디 그룹 같은 걸 만들면은 학습비도 지원이 되고 이런 기타 등등 많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지원이 많이 나오는 학교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부지가 일단 굉장히 넓고 좋은 건물들도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베어토피아라든지 이번 연도 5월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고 학생들 조금 넓은 부지에서 쾌적하게 지내니까 학교들마다 장점이 있으니까 부지 자체가 넓은 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조금 아쉬운 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올라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사가 매우 높다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인트로에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교통이 극악무도한 학교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단국대가 이제 뭐 국민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이랑 같이 교통편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인분당선 국전역에서 네, 맞아요. 국전역에서 걸어서 오는데 30분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되게 셔틀버스라든지 버스 이런 거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택시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택시를 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부지가 넓고 그런 건 좋긴 한데 약간 교통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최근에 좀 학교 내에서 뭐 에타나 이런 재학생분들에서 단국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게 학식 부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혹시 이게 학식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학생회 측의 입장문이랑 이제 에브리타임 글을 보면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조금 주관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내용만 조금 정리를 하면은 업체가 있었거든요. 학식이랑 교지원 식당을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예요. 그 한 군데에서 지금 평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학생들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고기라던가 어떤 메뉴가 좀 많이 부실한 것 같다. 학교 측에서도 학식 개선을 위해서 업체 측과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업체 측에서는 이제 개선이 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이 학기에는 이제 다른 업체를 부르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업체 측이 지금 자리를 빼지 않고 점거를 하고 있다라는 식의 입장문을 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학식을 운영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지금 학생식당 문을 걸어 잠궜어요. 네, 그래서 2학기 때는 지금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학생분들은 이제 식사하시려면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뭐 학교 앞에도 식당가가 있으니까 전부 다 거기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학교 건물 내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아마 식사를 급하게 해결하시거나 그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분들께서 뭐 학식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빠르게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뭐 내년에는 당연히 해결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조금 불편함이 있다. 저희 촬영의 기준으로는 지금 학식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도 추가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 전과 관련 내용도 꽤나 일단 궁금해 하시는데요. 단국대 입학하시고 나서 문과 쪽으로 전과를 하시는 경우에 경영이나 무역학과 아니면 도시계획 부동산학 이쪽을 조금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이과 쪽에서는 어떤 학교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다 전전공, 전기전자공학 쪽이 인기가 상당한 과로 보여지는데 전과 난이도는 뭐 단국대 같은 경우에 천안 캠퍼스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게 캠 간 이동은 정말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 당대 죽전 캠퍼스 내에서는 조금 뭐 평이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제 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이 이과였다가 문과로 전과를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과 문과를 전과는 문과 이과 또는 이과 이과로의 전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쉽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캠간 전과를 노리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전공마다 1명 또는 0명 이런 식이거든요. 전공마다 한 명.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학과도 있고 특수목적 학과의 경우는 아예 선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거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학들이 전과를 할 때 전입과 전출이 이게 통과가 돼야 들어올 수 있는 경우고
대학교별로는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뭐 10%, 20% 전입 전출이나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긴 하는데 그래도 단국대는 엄청 전과가 어려운 편은 아니다. 학점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대학들 비슷하게 합니다. 4점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전과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전전공이나 이런 거는 엄청 너무 힘들다라고들 하니까요. 혹시 이제 단국대 정시로 지원하시거나 수시로 지원하실 때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전과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대학 관련해가지고 에타나 사전 정보 이런 거를 좀 찾아봤을 때 이제 문과 쪽에서는 단국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원래 단국대가 90년대쯤에는 죽전 캠퍼스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한남동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대라고 불리는 내용이 있는데 에타에 또 그런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삼국대 관련해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에브리타임에서도 나오듯이 과거 서울 캠퍼스의 향수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앞에서 보고 있는 폭포공원도 죽전 캠퍼스에서 만들었지만 한남동에 있던 서울 캠퍼스의 모양 그대로 따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평화광장에 있던 곰상도 마찬가지로 한남동에 있던 걸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한남동의 역사나 이런 것들 아니면 유적지 같은 것들을 갖고 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나무위키나 그런 걸 찾아보면서 서울 캠퍼스는 어땠을까? 선배들 중에서는 한남 캠퍼스 졸업생들도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땠는지 조금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90년대에는 단국대는 사실 문과 계열 학과들이 굉장히 센 학과로 일단 유명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 법학과가 굉장히 파워가 센 경우였거든요. 실제로 역대 사시 이제 배출의사가 제가 알기로 단국대가 70명대로 알고 있고요. 로스쿨 체제로 넘어갔을 때는 매년 6명에서 10명 사이 정도를 계속 배출하고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학과는 옛날에 90년대에 비해서는 좀 위상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문과 쪽에서는 요새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이게 원래 도시계획 부동산이 도시공학 쪽, 이과 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대랑 같이 단대는 도시계획 부동산 파트가 문과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학과, 경영학과, 전통적으로 이제 센 학과들이 문과 쪽에서는 이런 학과들을 조금 선호합니다. 이 밖에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라든지 상담학과가 있는 게 좀 저는 신기한데 일단 그런 학과가 있고요. 이과 쪽은 사범계열 일단 단국대 당연히 유명하고 전전공은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이제 취업하기가 전전공 쪽이 조금 유리하다 보니까 이과 쪽에서는 이제 그쪽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체능 분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영과가 이제 대한민국 5대 연영과라고 하고, 특히 뮤지컬 분야에서는 손가락 3개 안에 드는 3위 안에 드는 굉장히 뮤지컬 쪽으로는 굉장히 파워가 엄청난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